네, 간만에 좀 시원하고 재밌는 게 나왔네요. 이 베트남 개발 1, 요 종목인데, 지금 밑에서부터 1000%짜리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보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좀, 청산 타이밍 잡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좀 폭락의 전조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오랜 시간 보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좀 분석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베트남 개발 1 이런 것들 막 급등 나오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급등주들은 거의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우선 이따 설명 드릴 거고, 근데 이런 게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본 거지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야 주식에 열광을 하고 또 열심히들 또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재미있고 이거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선 베트남 개발 1 이게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예요. 뮤추얼 펀드고, 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금을 나눠주는 게 이제 뮤추얼 펀드입니다. 근데 베트남 개발은 베트남이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게 올라온 이유 자체는 베트남에서 이제 논의 중인 게 있어요. 주택법을 이제 개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 개발이니까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개정한 주택법을 개정하게 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우선 오른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이 최근에 또 미국이랑 중국 간에 좀 트러블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지난 2019년도에 트러블이 좀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좀 생기고 있고, 이게 트러블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가장 각광받는 게 우선 히토류가 있죠. 최근에 동국 RNS 이런 것들도 급등세를 한번 쫙 보여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히토리 관련주들이 우선 급등세를 많이 보이는데, 이 좀 전에 봤었던 베트남 개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간에 막 관세 전쟁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막 관세를 부여하고 미국이 막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사업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면 동남아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점상 랠리를 치면서 올라갔다고 봅니다. 우선 이슈는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급등 랠리를 쐈습니다. 이미 쐈어요. 한 500% 쐈죠. 지금 최근으로 기준으로 잡으면은. 근데 약간 이제부터 슬슬 약간 이 각도가 팍 이렇게 가다가 약간 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구간이 나올 때부터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은 그냥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천천히, 우리 또 삼성전자 이런 것들처럼,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해요. 삼성전자, 한전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급등이 막 500%씩 쏘는 종목들은 여기서 윗구간에서 멈춰버리는 순간부터 이 마치 아우토반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떻게 돼요? 휘청거리면서 차가 막 흔들리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만약에 내 가진 종목이 여기서 샀는데 막 급등이 나와. 그러면 청산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밑에서는 보통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죠. 이중바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 W자 모양이 나오면 윈의 약자라고 보세요. 그냥 이길 수 있는, 무조건 올라가는, 급등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물론 무조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어도 고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M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바로 M자 탈모 오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림이 지금 딱 보니까 올라가다가 멈추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고점을 못 돌파했네. 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나가지만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고, 여기서 샥 올려주면은 W를 형상을 그리면서 또 한 번 쭉 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못 만들고 그대로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눈물, 콧물이 다 나와도 여기 구간, 이 M자 모양을 완성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통 쌍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M자 모양을 만들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등이 나왔던 것들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일 거예요. A프로젠. 그 당시에는 나라 KIC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A프로젠 KIC로 바뀌었다가 A프로젠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저 이 당시에 이제 이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친 점상 랠리. 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이 당시 이걸 실제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탁 치는 거예요. 각도가 안 꺾이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칩니다. 치는데 이제 각도가 슬슬 둔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이 상황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돌파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M자를 완성시키고 이 구간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통상 이렇게, 이것도 지금 1000%짜리 급등이었는데 500% 이상의 한 번에 쏘아올리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 고점은, 이 가격은 영원히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영원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거의 이 가격이 이제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볼장 다 봤거든요. 이 주식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올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이렇게까지 올리지는 잘 않는데, 이렇게까지 올려버린 경우는 이제 볼장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은 이제 안 옵니다. 지금 18,000원짜리가 지금 900원이 됐어요. 그리고 뭐 또 볼까요? 필룩스. 그래요. 필룩스 봅시다. 옛날에가 필룩스였고 지금 KH 필룩스죠. 이때도 급등 엄청 난리 났죠. 이때도 보고 있었죠. 당연히 2018년도. 저 나라 KIC, 저 에이프로젠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속으로 쏘는 두 번째로 강렬했던 거였는데, 이 당시에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 밑에서 파동이 죽고 다시 이제 한번 시도할 것처럼 만들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봉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이 구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거기다가 여기는 좀 더 심화로 헤드앤숄더 혹은 삼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까지 떴다. 폭락의 신호입니다. 이 구간이 꺾이면은 이제부터는 폭락이에요. 내가 만약에 진입가가 설사 여기여가지고 마이너스 40%가 날아가고 있더라도 눈물 콧물 다 나와도 여기서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저 가격은 영원히 안 와요. 영원히 안 옵니다. 정말로. 영원히 안 오고 지금 900원이 되어 있네요. 28,000원짜리가. 뭐 또 볼까요? 우리 코로나 때 엄청 또 급등이 나왔던 신풍제약.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급등이죠. 몇 프로짜리인 줄 아세요? 5,000원짜리가 21만원까지 갑니다. 4,000%짜리 급등입니다. 4,000%짜리 급등. 여기서도 위에 또 있네. 또 있어요. 쌍봉 또 나오잖아요. 고점을 못 높여요. 못 높이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4,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이제 1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올라갈 때도 잘 살펴보시면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얘가 지금 더 갈 거면은 절대로 깨지 않아요. 저점을 절대 깨지 않고 무조건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뭐 저점을 만들더라도 절대 깨고 가지 않아요. 이때 한번 강하게 털죠. 요러고 나서도 여기는 절대로 뚫지 않아요. 그냥 올립니다. 근데 반대로 윗구간에서부터 이제 슬슬 저점이 뚫리기 시작한다. 특히나 이렇게 고점 상승 랠리 1000%, 500% 이상의 급등이 한 방에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원래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은 뭐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한 번에 절대 안 밟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차가 이렇게 막 전복되거나 흔들리거나 막 돌아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밟고 계속 가야 됩니다. 급등을 한번 뽑았으면은.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가 전복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더 볼까요? 옛날에 아이텍 반도체, 지금은 아이텍으로 바뀌었죠. 네. 이 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여기는 한 500%까지는 안 되네요. 이것도 급등이 나왔었던 거라. 여기가 이제 점상 랠리 급등이었죠. 여기서 최근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500%는 안 되네. 뭐 좀 더 정확한 예시는 알 수 있어요. 한 보통 500%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지만, 뭐 우선은 뭐 이것도 급등했던 거니까 뭐 비슷하게 살펴봅시다. 고점을 찍고 나서 반드시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라도 한번 털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부터라도 무조건 밀어줬어야 돼요. 못 밀고 이제 여기가 꺾인다.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급락이 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윗구간에서 특히나 내 종목이 500% 이상 썼어요. 운 좋게 잡아서 막 기분도 좋아. 근데 언제 팔지 걱정이 되잖아요. 막 고민도 되고. 그럴 때는 이 쫙 올라가다가 저점이 꺾이면서 봉을 하나 만들었는데 뭔가 미적미적 거려. 그러다가 한 번 더 고점 찍는 척하는데 고점을 못 높이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깬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던지고 도망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에 몰려 있어도 여기까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림을 만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죠. 아유,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80%나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라도 건지기 위해서라도 눈물 콧물 쏙 다 빠지더라도 던지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정도로까지 확신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도 많이 봤던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 베트남 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저점을 깨버리기 시작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여기에 가격 과장 덧붙여서 영원히 안 올 거예요. 과장 좀 덧붙인 거예요. 제 경험상 지금 100개가 있으면 최대치로 잡아드려도 이 가격으로 올 가능성이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나마 뭐 에이프로젠, 필룩스, 신풍제약, 얘네들은 지금 사라라도 있죠. 종목이 거래가 되잖아요. 보통 이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의 끝은 상패입니다. 거의 그래요. 한번 상패된 종목들 급등 나왔던 거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공부용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끝은 거의 상패나 거래 정지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고, 그나마 회사가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정도에, 살아있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 숨만 붙이면서도 우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베트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라인, 한 250원 정도 라인이 혹시나 깨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M자 모양 혹은 봉우리가 3개짜리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이 구간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약간 여담이지만, 이런 종목 보고 막 너무 눈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막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몇 프로야? 500%? 이때 시했을 때 봤었는데, 1,000만 원만 들어갔으면 이거 6천만 원 돼 있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루 거래량이, 물론 이건 뮤추얼 펀드여가지고 좀 얘기가 다르지만, 이 당시에 가격이 60원이었고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거래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그거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하루 거래량. 근데 이 당시에는 호가창도 어떤 줄 아세요? 막 5,000원, 10,000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한 호가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애초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종목들이었던 거죠, 사실. 그림의 떡 같은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경하고 이런 재미가 있기는 한데, 지금 구간부터 들어가는 건 사실상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고, 이 구간에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여기 한 이 정도 라인만 좀 지켜주면서 다시 올려주면은 뭐 충분히 여기까지는 우선 도달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 구간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가격이 고점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점을 꼭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베트남 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급등을 쏘기 시작하는데 청산 타이밍을 못 잡으시겠으면 M자 탈모 꼭 기억하셔라. 이거 만약에 못 팔면 정말 M자 탈모 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뭐 이 봉우리 딱 산 모양 이런 것들 나오면은 무조건 던지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격언이 밑에 구간에서 이렇게 뭐 W자, 윈이라 그랬죠. W자 모양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고 쫙 잘 갑니다. 근데 여기서 꺾이면서 이렇게 꺾이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막 500%씩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금요일 불금에 갑작스럽게 머릿속에서 이걸 보다가 이 얘기를 좀 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찍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제가 지금 과거 유튜브 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지난 연산에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건 너무 많이 봤던 파동들이라서 나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정도 참고하신 다음에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공부가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이 정도부터는 위험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